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종진입니다. 민주통합당 신임 당대표 자리에 오른 이해찬 대표가요. 이른바 이제 2단계 경선론을 제시했습니다. 2단계 경선론이란 게 뭐냐. 지난 서울시장 재보선 때처럼 당내에서 먼저 경선을 통해서 후보를 뽑은 후에 외부 후보와 단일화를 거친다는 겁니다. 당연히 안철수 원장을 염두에 둔 말입니다. 2단계 경선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싸움에 나서는 민주당 장수 입장에서 보면 이기겠다는 각오로 덤벼야 하는 것 아닙니까? 당내 주자들도요, 힘 빠질 것 같습니다. 보는 국민들도 맥 빠집니다. 네, 우리 당 후보가 최고다. 민주당 후보가 최고다. 네, 이렇게 우리 당이 국가를 책임지겠다. 이런 자신감 보여주시면 어떻겠습니까? 당 대표니까요. 네, 정치권 돌아가는 이야기 먼저 짚겠습니다. 느릿한 말투. 그러나 안경 너머로 눈빛이요 예사롭지 않습니다. 보수 농객이지만 보수 농객 같이 보이지도 않습니다. 윤창중 컬럼세상 대표를 자리해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새누리당 당사 앞에서 뭐 계속 데모하고 있어요. 그죠? 그렇죠. 예, 완전 국민 경세자 해라. 막 이러는데. 네. 야, 이거. 그런 장면을 보면서 이 대한민국 집권당의 그 허약한 체질, 지금 민주주의 현 주소를 보면서 개탄하지 할 수 없는 거죠. 네. 1980년대 노동운동 현장에서 보였던 꽹가리 두들겨 치고, 네. 또 피켓 들고, 네. 완전 국민 경선제 실시하라 하는 그런 시위를 보면서, 네. 과연 이게 집권당의 자질이 있느냐, 자격이 있느냐 하는 좀 매서운 비판을 가하고 싶고요. 네. 특히 그 시위대에는 김문수 경기도지사의 그 열성 지지자들이 대거 몰려들어서 네. 그런 시위를 하고 있는데, 네. 물론 김문수 경기지사의 책임이 어느 정도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걸 보면서 일면 김문수 지사의 한계, 이 정치력의 한계, 김문수 정치의 한계를 저는 좀 절감하는 그런 심정입니다. 네. 네. 김문수 지사 더 이상 일탈하지 마라. 김문수 지사 유턴해서 네. 경선에 참여해라. 이렇게 글을 쓰셨죠. 그렇습니다. 네.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주문하신 거? 제가 그 김문수 지사에 대해서 이런저런 제 나름대로의 충원을 하는 것은, 그 김문수 지사가 15대에 국회에 들어와서 네. 그때만 따져도 지금까지 16년 정치를 했고, 네. 그 전에 다른 정당이라든가 운동권에 참여해서 활동한 걸 다 합하면은 사실 평생 정치를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켜본, 나름대로 면밀하게 추적해온 관찰자의 한 사람으로서, 또 김문수 경기도지사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보수 우파 진영에서의 큰 제목입니다. 네. 동량입니다. 많은 기대를 안고 있는 분인데 어찌 이렇게 이번에 대선 출마 선언 이후에는 그야말로 옹색한 모습을 보이느냐 하는 저 개인적인 안타까움이랄까, 사실 애정에서 이런 제가 비판을 하는 겁니다. 네. 근데 그 데모하는 사람들을 김문수 지사가 시켜서 와서 데모해라 이렇게 하는 건 아닐 거 아닙니까? 시켰는지 안 시켰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그 김문수 지사가 참석했던 국민 경선제와 관련한 토론회에 한번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네. 거기서는 이 완전 국민 경선제를 반대하는 목소리를 제가 냈을 경우에 엄청나게 반발을 하더라고요. 거의 이성을 잃어버릴 정도로. 그냥 그걸 보면서, 야, 이게 좀 큰일이구나. 네, 이게 좀 큰일이구나. 그러면 그럴수록 좀 자제를 당부하는 논평이라든가, 뭐 이 방송에서의 토론이라든가, 이런 걸 좀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죠. 네. 네. 그러니까 완전 국민 경선제가 원래 정당 정치의 원칙에는 약간 위배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약간이 아니라, 네. 지금 김문수 도지사가 경선 참여를 선언하면서, 대권 도전 선언을 하면서 가장 먼저 내놓은 소리가 뭐냐면은, 주장이 뭐냐면은 완전 국민 경선제예요. 근데 지금 이 2달이 다 됐습니다. 2달이. 4.12 총선 직후에 김 지사가 출마 선언을 했잖아요. 근데 2달이 다 됐는데 국민들이 도대체 완전 국민 경선제가 무엇인지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네. 느닷없이 나눴기 때문에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저거 미국에서 한다더라.
네. 근데 과연 미국에서 하는 걸 우리가 들여오면 좋으냐? 이것도 시작해가지고 지금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아, 미국은 지금 당원이라는 게 없습니까? 미국이 아, 완전 있죠, 국민경선. 있죠. 부분적으로 하고 있죠. 네. 그런데 기본적으로 뭐냐면 미국에서도 경선할 때마다 무슨 한 번은 오픈 프라이머리 완전 국민 경선제하고 한 번은 뭐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네. 기본적으로 끝 전혀 변화하지 않는 거죠. 근데 원칙이라는 게. 원칙이라는 게. 자, 그렇다면 뭐냐면은 왜 이 김 지사를 비롯해가지고 정몽준, 이재호 의원이 2달 동안 지금 완전 국민 경선제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정말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도 이 완전 국민 경선제에 대한 국민의 지지도도 오르지 않고 자신들의 지지도도 오르지 않느냐. 이거 반성해야 돼요. 제가 그래서 글을 쓴 이유는 뭐냐면은 오늘이 이제 금요일 아닙니까? 네. 자, 토요일, 일요일, 주말에 네. 걸쳐가지고 왜 보수 우파의 큰 제목이라는 김문수 지사가 이렇게 소리를 외쳐대는데 지지도가 움직이지 않느냐? 한번 본인 스스로가 마음을 텅텅 비우고 한번 좀 반성하면서 좀 살펴봐라 이거예요. 네. 네. 왜 이유가. 그래서 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죄송합니다. 말씀 네. 끊어. 예. 아니, 질문하세요. 그거 그러니까 이제 글 쓸 내용을 좀 얘기해 주세요. 아, 네네. 이유가 뭡니까? 자, 그래서 네, 말이죠. 왜 지지도가 2, 3%에 머물러 있느냐? 네. 이것을 냉철하게 봐야만 김문수가 제기할 수 있다 이렇게 본 거예요. 네. 자, 세 가지를 보는데 네. 첫 번째는 말이죠. 첫 단추를 잘못 낀 겁니다. 네. 첫 단추. 첫 단추에 뭐냐면 내가 보수 우파의 가치, 소위 말하는 박근혜 전 대표가 새누리당을 접수하면서 비상대책위원장을 하면서 당 칼라를 빨간색으로 바꾸고 빨간 점퍼 입고 그다음에 경제 민주화하고 이 좌클릭 중간 클릭으로 갔던 거 아니에요. 네. 여기에 대해서 새누리당의 전통적 지지층, 이 보수 우파의 집토끼들은 굉장한 불만이 있었던 겁니다. 특히 왜 그러느냐? 굉장한 논란이 있었잖아요. 네. 그러면 바로 김문수가 전략가라면은 박근혜가 지금 하지 못하고 있는 거, 박근혜에 대해서 보수 우파가 불만으로 갖고 있는 거, 이것을 공격하면서 자기의 상품으로, 자기의 비전으로 만들어야만 박근혜에 대해서 불만을 가졌던 그 보수 우파 산토끼들이, 아니 집토끼들이, 전통적 지지층, 집토끼들이 김문수 지사를 향해서 시선을 보낼 거 아니에요? 전략적으로. 그 찬스를 놓쳤네요, 그럼. 그런데 첫 번째 하는 말이 뭐냐면 경선 룰을 고쳐야 한다. 이렇게 하니까 이 보수파의 집토끼들, 네. 전통적 지지층들이 저게 손학규 이인재가 저러더니 말이에요. 하라는 그 이른바 손학규 이인재 망령이 자동적으로 떠올랐다는 거예요. 이른바 연상적 발상이라고 그러죠. 완전 국민 경선제를 주장해서 제일 피해를 본 게 제가 볼 때는 김문수 지사입니다. 자, 첫 단추를 잘못 꼈으면 빨리 단추를 다시 끼야지. 네. 네? 계속 오타력만 하는 거예요. 빨리 단추를 다시 낄 거 아닙니까? 다시 빨리 켜야죠. 그래서 저는 뭐냐면 전격 유턴 180도 김문수의 전략과 전술을 유턴할 수 있는 그 시점을 차지한다. 지금 한 단추 한 몇 개까지 낀 것 같습니까? 한 서너 개 꼈습니까? 그 다시 지금 풀러야죠, 그러니까 다시. 지금 끼다가 안 껴지고 막 이래가지고 네. 그 다시 다 풀러라 이 말이죠. 초반이 엉망이에요. 네. 다시 껴야 됩니다. 다시 껴. 네. 자, 처음에 어떻게 낍니까? 그러면 다시 유턴해서. 자, 그래서 네. 뭐냐면 이 보수 우파 이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새누리당이 아무리 참 안 좋은 기분 나쁜 행태를 보이더라도 그래도 새누리당 하는 그러한 집토끼의 마음을 잡을 수 있는 결단을 내려야 될 겁니다. 네. 그 결단이 뭐냐? 무조건적으로 경선에 참여를 해야 되는 겁니다. 무조건 나 경선 참여하겠다 선언하라. 자, 왜 그러냐?
그 명분도 명쾌한 겁니다. 만약에 이번에 새누리당의 경선이 무산되거나 불발되거나 예컨대 강목대회가 될 경우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수십 년 후퇴하는 거예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경선 참여 만약 안 하면. 안 되면 1970년대, 80년대 용팔이 사건이 또 많이 난다면은 네. 대한민국 집권당은 전 세계에서 우스갯거려야 되는 거예요. 이건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쾌도남마 같은 자리에서 제 나름대로 명쾌하게 좀 설명을 하는 거예요. 주장을 하는 거예요. 네. 어떤 경우든 경선룰은, 경선에 일하는 이 틀, 경선팔은 깨지는 것은 곤란하겠다. 그것을 정말 이 유리컵 다루듯이 조심스럽게 다뤄야 한다. 네. 무조건 경선 참여해라. 네. 또. 자, 있습니까? 경선에 참여함으로써 집도끼들이, 김문수를 다시 보는 겁니다. 네. 야, 저 사람이 진짜 민주주의를 할 줄 아는구나. 김문수를 다시 보는 거예요. 네. 자, 김문수를 다시 보기 시작하면 김문수의 지지도가 오릅니다. 김문수의 지지도가 집토끼 속에서 오르기 시작하면 산토끼도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6월 말과 6월 중순부터 6월 말과 7월 달을 보내게 되면은 김문수는 뉴 김문수가 될 거라고 뉴 김문수가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하는 거예요. 근데 왜 김문수 지사에게만 이런 주문을 하는 겁니까? 다른 후보들도 있지 않습니까? 정봉준 후보, 이재호 후보, 임태우 후보 다 있는데. 왜 김문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사에게만? 예. 지금 말씀드린 비박계 네 분 중에서 네. 현실적으로 박근혜와 대적할 수 있는 그 차별할 수 있는 자산이 네. 가장 인상적이고 강력하게 많은 사람은 저는 김문수로 보는 거예요. 유일하게 차별할 수 있는 사람. 이건 제가 제 개인적인 잣대이기도 합니다만 네. 객관적으로 볼 때 김문수 도지사의 경우는 박근혜와 대적할 수 있는 인생 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네. 그 풍부한 인생 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네. 그 인생 스토리, 그리고 또 지금까지 국회의원 3선에 경기도 지사에 그런 또 경력도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김문수가 좀 생각을 달리해서 이 전략적 전환을 해가지고 이 경선 룰과 대한민국 민주를 위해서 좀 기여할 수 있는 방향이 뭐가 없겠느냐. 이런 차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죠. 네. 근데 박근혜 의원 입장에서도요, 박근혜 측 의원에서도 완전 국민경선제를 받아도요, 여론조사에서 워낙 월등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길 건데 폭넓게 마음 좀 쓰자. 비박을 다 폭 넓게 받아들이자. 그래서 안고 가자. 이런 주장도 세거든요. 지난번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게 이 박근혜가 원칙을 존중하는 것과는 별개 차원에서 네. 대화 타협을 통해 가지고 이 전략적 유연성을 발휘해야 된다. 네. 그래서 이 비박계 대선 후보들을 끌어안는 그런 포용력을 보여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네. 그때 저 엄청난 비판을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또 말씀드린 것은 뭐냐면 네. 그 소신에는 저는 변함이 없습니다. 네. 유연성이 자, 있어야 된다니까 받아들여야 전략적 된다는 유연성이 얘기죠. 받아들였다는 게 아니라 네. 자기 원칙을 설명하고 네. 과연 비박계 후보들이 그 주장의 내용이 무엇인지 들어는 봐야 될 거 아니겠어요? 네. 들어는 보는 그런 겸허한 자세를 보여야죠. 자, 저는 이렇게 봅니다. 민주주의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원칙 아니겠습니까? 네. 절차고. 자, 지금 박근혜 당신이 지지도가 얼마 되니까 압도도 높으니까 그거 왜 받아야 않느냐? 저는 거기에 동의할 수 없어요. 그거와 그거는 별개입니다. 막말로 이게 지금 대통령 경선이라는 게 노름판이 아니에요. 어? 내가 10만 원 땄다고 그래가지고 박앵카한테 이렇다고 그래서 뭐 5천 원 주고 집에 가서 갈 때 택시비 하라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10만 원 땄으면 만 원은 줘야죠. 아이고. 5천 원 좀. 아니 만 원을 왜 줍니까? 이성치 예. 하여튼 좋아요. 네, 좋아요. 제가 알겠습니다. 비유를 뭐 하는데 네. 제가 볼 때는 네. 그런 게임이 아니라 이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지지도가 높기 때문에 그거 받아들여라? 저는 그건 설득력이 없다고 봐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런데 한번 지지도를 한번 볼까요? 네. 지지율을? 네. 표 준비됐습니까? 네. 네. 표 준비됐습니다. 네.
40.4, 3.2, 2.1, 0.8 이렇게 돼 있네요. 거기에 지금 새누리당 내에서 다자 대결을 할 경우에 네. 40.4%가 박근혜 위원장이 나오고 그 다음에 안철수가 22.1%, 네. 문재인 의원이 13.8%. 네. 그래서 2위와 3위를 야당한테 주는 거예요. 네. 2위, 3위, 4위. 4위까지가 손학규입니다. 3%. 그러니까 1위가 박근혜, 2위가 안철수, 문재인, 손학규. 그 다음 5위가 김문수 도지사입니다. 네. 3.2%. 네. 그 다음에 정몽준 의원이 2.1%. 그 다음에 이재호 의원이 말씀 1% 정도. 말씀 안 네, 드리겠습니다. 말씀 안. 자, 이런 현실인데 지금 국민 경선제를 한다고 해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김문수, 정몽준, 이재호 이런 분들, 임태희 이런 분들이 경선을 한다고 해서 이게 과연 역전이 되겠습니까? 기적이 일어나겠습니까? 가혹한 얘기지만은 저도 이런 말씀 드리고 싶지 않은데 네. 이것은 이미 완전 국민 경선제는 이미 흘러간 노래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네. 근데 이 완전 국민 경선제를 하는 나라도 있습니까? 근데 혹시 그런 것 좀 조사해 보셨습니까? 나라도 있죠. 없는 게 아닙니다. 아,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아. 네. 그럼 꼭 이거를 우리나라에서만 하는 건 아니네요. 아니죠. 선진 정책. 이건 오픈 프라이머리 해가지고 미국에서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근데 그 사람들은, 미국은, 결코 바뀌지 않죠. 이렇게 하기로 했으면 끝까지 가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약속을 끝까지 지킨다는 얘기죠. 한 번 네. 약속을 딱 하면.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뭐냐면은, 난 이거 좀 물어보고 싶어요. 이재호 의원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은 게, 이재호 의원은 경선 출마할 때 두 가지를 요구했습니다. 하나는 개헌하겠다. 내가 대통령이 되면 6개월 안에 개헌하고 3년만 하겠다. 개헌하겠다고 했잖아요. 네. 그 다음에 국민 경선제로 바꾸자 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지지도가 변함없다. 물론 여론조사가 뭐 만고 진리는 아니죠. 네. 불변의 진리는 아니죠. 얼마든지 바뀔 수는 있죠. 그러나 지금 이 마당에서 경선을 포기하겠다? 그래서 경선을 무산시키겠다? 경선을 불발시키겠다?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새누리당은 결국은 몰락하는 거죠. 네. 네. 비박주자들이 만약에 탈당을 하면은 어떻게 새누리당의 지금의 모든 판은 일단 한번 어그러지는 거죠. 일단 판은 깨진다고 봐야죠. 탈당할 확률을 몇 프로나 보고 계십니까? 저는 이렇게 봐요. 탈당을 할 경우에 신문 일면톡 예컨대 네.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겁니다. 네. 상처가 클 겁니다. 그런데 그 상처가 경선 전후에 만약에 그게 있다 그러면은 빠르면 빠를수록 상처는 적을 것이고, 네. 그러나 만약에 경선도 끝나고 본격적으로 야권도 대선 후보를 완전히 세웠을 때 그 시점에 맞춰서 만약에 탈당을 하고 이러면은 타격이 이건 있죠. 치명타죠. 네. 완전히 새누리당 후보 누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후보에 대해서 비수를 꼽는 거예요. 네. 자, 그 비수를 과연 꼽아야 되느냐 우리가. 네?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하지 않아야 되느냐 말이죠. 이건 심각하게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행위죠. 비판받아야죠. 네. 그러지 않기를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네. 다음에는 좀 그 민주당 얘기나 네. 야당 얘기도 좀 하시죠, 뭐. 그러시죠. 네. 뭐 좋습니다. 그런데 네. 한 말씀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네. 아까 김문수 도지사가 지지율이 계속 고전 중이다. 그 세 가지라 했는데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렸습니다. 네. 하나 마지막 안 했죠. 하나가 뭐냐면 결정적으로 김문수 지사는 이 전격적으로 돌아서 가지고 180도 방향선을 내서 무조건적인 경선 참여를 선언해야 되는데 네. 그거와 동시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정몽준, 이재호와의 이 소위 말하는 비박계 울타리에서 나와야 됩니다. 같이 지금 섞여 돌아다니기 때문에 전통적 지지층에서 김문수의 차별화를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이건 굉장한 전략적 오류예요. 그거 차별하기가 쉽지 않죠. 어차피 비박인데 비박 주자들하고 또 거기서 차별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국민 경선제 주장을 지금 다 같이 외친 거, 비박계 안에서 합창한 거, 이건 전략적 오류라 이거예요. 자, 그럼 난 친박계로 해가지고 나와야 됩니까? 아니죠. 나와서 독자적으로, 독자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는 보수의 가치를 내가 구현하겠다 하면서 전통적 보수층, 집토끼들을 일단 포용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종북 세력, 이 종북 문제 같은 이 큰 국가적 담론, 그 다음에 양극화 문제, 재벌들의 이른바 대기업의 그런 방만한 운영, 그런 문제, 하여튼 이 국가적 담론을 주도해야 되는 거예요. 국가적 담론과 같은 큰 과제를 주도해야만 국민들이 관심을 기울이면서 과연 김문수가 차기 대통령의 그릇이 있느냐, 역량이 있느냐, 이렇게 주목하게 되는 거지, 무슨 경선룰과 같은 그러한 사소한 문제에 집착한다면 제가 장담합니다. 네. 결코 지지도 반전은 어려울 거라는 겁니다. 네, 우리가 뭐 초등학교 때 반장 선거에도 나가서 내가 이 반을 깨끗한 반으로 만들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지금 이 투표하는 방법이 잘못됐습니다 뭐 이렇게는 안 하죠. 네. 네. 그, 어른들이 그 초등학교 반장 선거도 구경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아쉬운 게 뭐냐면, 네. 지금 김문수, 정몽준, 이재호, 임태희 이 네 분들한테 아쉬운 게 뭐냐면은, 뭐 정치를 무슨 공작을 하고, 무슨 전략회의를 한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가 그 며칠 전에 그 초선 의원들한테 강연을 했는데, 네. 제가 박지원 원내대표의 정치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동의하는 아니지만, 네. 이 말씀은 참 가슴에 오더라고요. 네. 어떤 말입니까? 뭐라고 했냐면, 새벽에 일어나서 네. 모든 신문을 훑어봐라. 네. 그러면 거기에 답이 있다. 질문거리가 생긴다. 네. 박지원 원내대표 술 마시고 가도 네. 5시에 일어나는 사람 아닙니까? 네. 뛰죠. 뛰죠. 네. 우리 뜁니다. 바람과 잘 아시잖아요. 네. 잘합니다. 네. 그럼 거기에 답이 나와 있는 거예요. 네. 종북 문제가 화제가 될 때, 네. 최고의 국가적 담론이 될 때는 종북 문제에 매달리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북한 김정은 체제가 대한민국을 향해서 예컨대 동아일보를 공격하겠다, 가만히 두지 않겠다 이렇게 나올 때는 대북 문제에 대해서 김문수의 이 소위 말 청사진, 네. 김문수의 대북 정책, 정몽준의 대북 정책, 이재호 정몽준의 대북 정책 나와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럴 때는 조용히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건 기본적으로 정치력의 문제고 이 순발력의 문제인 거예요. 네. 그러면서 경선룰만 문제를 삼는다? 이건 문제가 있는 거죠. 네. 한국의 대언론사들을 공격하겠다 이런 얘기를 듣고 정치권이 가만히 있다는 것도 참 한심한 거예요. 그죠? 여기서 참, 네. 충격을 받았습니다. 네. 충격을 받았어요. 물론 동아일보 채널 A뿐만 아니라 이 언론사가요. 네. 민간 기구 아닙니까? 네. 민간 기구에 대해서 공격을 협박하는 것은 이것은 국제사회가 문제 삼을 부분이거든요. 네. 근데 그때 어땠습니까? 전부 다 조용했잖아요. 아무도 얘기를 안 해요. 네. 이런 소극적인 자세로는 이 국가적 담론을 주도할 수 없는 거예요. 네. 우리만 걱정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네. 여기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다음번에는 민주당 그렇죠. 다른 당 얘기도 좀 해봐야죠. 알겠습니다. 오늘도 이해창 후보의 이중 경선. 그렇죠. 네. 요것도 가지고 한번 얘기하면 재밌을 것 같은데. 좋습니다. 안철수 그렇죠. 교수와 함께 한번 그렇죠. 묶어서 네. 묶어서 한번. 제가 한번 제 소신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 언제인지 몰라도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화요일입니다. 예. 화요일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야당인 새누리당이 최근 국회의원들의 6대 특권을 폐지하겠다 밝혔습니다. 문호동 무임금, 그리고 불체포 특권 포기,
종신연금 120만 원 받는 거 이거 개혁. 여러 가지 그 모처럼 국민들 마음에 들 만한 내용 가지고 나와 주목되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 6대 쇄신안 다 이거 깜짝 쇼다. 요즘에 쇼 얘기가 많은데요. 이 지도부가 이중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거침없이 새누리당 지도부를 향해서요. 네, 거침없이 쓴소리 하시는 의원이 있어서 저희가 그분 모셨습니다. 네, 60초 후에 뵙겠는데요. 네, 이분 대단하신 분입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